네, 안녕하셨습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봉주는 왜 서울로 압송되었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면 동학숙의 전봉준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압송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전봉준이 되겠고요. 바로 이 사진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전봉준의 얼굴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을 흔히들 서울로 압송되던 전봉준의 모습으로 교과서에 실려 있어서 굉장히 익숙한 어떤 의미에서 유일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교과서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배울 때 이것을 동학난이라고도 배웠고요. 어떤 경우에는 동학혁명이라고도 배워서 결국 동학농민운동이라고 하는 역사 사건 용어는 어떤 의미에서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선택된 용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는 예로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백산 경문이 되겠습니다. 1894년 3월에 백산에 모여서 수많은 농민들이 모여서 흔히 서면 백산, 앉으면 죽산이라고 해서 죽창들을 들고 모였던 당시의 이 백산 일대의 모습들을 이들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이 경문을 보면 양반 부호 앞에서 고통을 받았던 민중, 또 수령과 방백 밑에서 굴욕을 받았던 아전들, 결국 조금도 주저치 말고 이 시각에 일어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동학농민운동은 출발이 바로 이 반봉건운동으로 출발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랬던 운동이 이 출발점은 바로 이 동학인데요. 동학은 교조 최저위에서 처음 창시된 이래로 1864년에 소위 혹세 무민죄로 교조가 처형됨으로써 지하 종교화되었던 것이 이대 교주 최시영에 의한 적극적인 포교 활동과 이 포접제라고 하는 교단 조직으로 결국 교세가 다시 확대되게 되어 교조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달라고 하는 교조 신원운동이 삼례 집회, 서울의 복합상소 보원 집회로 이어지게 되면서 결국 하나의 종교로서 점차 자리를 잡게 되었던 것이 1893년의 일이었고요. 이어서 1894년 1월에 고부농민봉기가 동학농민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농민봉기의 해결이 결국 농민들의 탄압으로 이어지게 되자 전병준, 손화중 등이 농민군을 조직해서 봉기하게 되니 그것이 바로 황토연 전투가 되겠고요. 바로 이 전투에서 크게 승리한 날이 5월 11일로 오늘날도 동학농민운동 기념일로 이렇게 지금도 기념되고 있어 올해가 127주년이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결국 이 전투에서의 승리로 더 이상 관군들의 이 진압될 수 없는 기세로 결국 전주성이 함락이 됨으로써 정부는 더 이상 관군만으로는 진압할 수 없게 되어 청해 원병을 요청하게 되면서 동학농민운동은 이런 국제전의 양상을 띠게 되는 계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 1차 농민봉기는 반봉건의 투쟁의 성격이 강했다라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정부는 전주 화약을 맺게 되어 농민군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고 패정개혁에 합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설치하게 되는 게 바로 집강소로서 결국 집강소를 통해서 자치적인 개혁이 실천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던 중에 일본군이 경복궁을 침범하게 되고 결국 또 청일 양국군이 전쟁이 벌어지게 되자 논산에서 농민군들이 다시 연합부대를 결성하게 이르니 그것이 바로 2차 농민봉기가 되겠고 이때의 구호는 반침략 투쟁, 항일 구국투쟁이라는 성격을 가짐으로써 1차와 구별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주 우금치에서의 최후의 격전에서 결과적으로는 농민군이 패퇴하게 되었고요. 결국 동학농민운동은 실패로 끝나게 되면서
속속 농민군 지도자들이 중에 하나인 전봉준, 손아준, 김계남 등이 체포되게 됨으로써 이 운동은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되는데, 이 2차 봉기 당시에 동학농민군이었던 육광화의 편지가 바로 오늘날 전해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육광화의 편지에서는 그의 동생 광팔에게 보내는 내용으로서 왜군과 싸우고 있으니 군자금을 보내달라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이 동학농민운동은 농민뿐만 아니라 양반층도, 왜? 이 유강화가 양반이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범민족적인 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는 점에서 127전 기념일의 즈음에서 문화재로 지금 예고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편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동학농민운동은 반봉건 반침략적인 투쟁이라는 점이 특징이 되겠는데, 혁명이 되기에는 이런 구체적인 개혁안이 제시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결국 이 운동은 그 이후에 항일 의병 독립군 운동으로 계승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 사진은 이 과정 속에서 체포된 전봉준이 서울로 압송을 되게 되는데, 이 사진은 사실 일본 영사관에서 건설재판소, 즉 임시재판소로 이송되는 전봉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로 압송된 이후에 찍은 사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당시에 왜 전봉준은 현지에서 처벌을 받지 않고 서울까지 압송을 했었을까?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 일본군 입장에서는 결국 이 사건의 전말, 특히 흥선대원군의 개입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직접적인 이 전봉준을 비롯한 동학 지도자들에 대한 신문이 필요하다고 여겼고, 특히나 이 과정에서 갑오개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근대적 재판제도의 형식을 빌어서 자신들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목적 아래에서 결국 이 전봉준은 서울로 압송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재판 자체는 대단히 편파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재판이 이미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당시에는 이 갑오개혁에 의해서 법무아문이 사법경찰 사면 등의 관할을 갖게 되고 고등법원 이하 각 지방 재판을 담당할 수 있게 바뀜에 따라서 결국 전봉준의 신문과 재판에 관련되는 일은 바로 이곳인 전옥소와 의금부에서 이 전봉준을 구속하고 재판이 진행될 수 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두 기관이 있었던 것이 오늘날의 종각 앞이기 때문에 현재 전봉준의 동상이 정각 앞에 이렇게 마련되게 된 것도, 전봉준이 구금되고 신문을 받았던 곳이 바로 이곳 의금부와 전이감이 있었던 바로 이 종각 일대였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 이런 동상이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신문 과정에서 그들이 생각했었던 흥선대원군과의 연계가 밝혀지지 않게 되자 결국 이 재판은 결과적으로 일본군과의 전투의 범죄 행위를 간주하지 않고 이미 폐지된 대전 통편에 따라서 작변을 일으킨 자는 차명을 한다라고 하는 옛 규정을 가지고 결국 전봉준은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4월 25일을 법의 날로 제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새로운 재판소 제도가 시행된 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시행되기 몇 시간 전인 4월 24일 오전 2시 종묘 앞에 있는 좌감옥소 처형대에서 전봉준을 비롯한 5명의 농민군 지도자들이 차명이 아닌 교형에 의해서, 교수형에 의해서 결국 처형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당한 재판 없이 살해당했다고 하는 점이 되겠고요. 다만 차명이 아닌 교수형에 의해서, 그것도 지금 현재 이분들의 시신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도 모른 채 결국 이 재판과 처형이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사형 집행이 됐었다고 하는 것이 오해가 되겠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것은 김계남의 머리로 추정되고 있는, 김계남의 경우는 현지에서 이렇게 차명이 행해졌다고 하는데 확인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 뒤에 98년도에는 지금 단성사 앞에서 최시영이 순교를 하게 됨으로써 이 종로 일대의 동학의 지도자들이 곧 다 이렇게 처형되었던 공간과 관련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서울에서는 서소문 밖에서 이런 처형들이 이루어졌었고 차명이 이루어졌었던 공간이었고, 이 김옥균 경우도 이렇게 소위 차명된 머리를 효수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걸어졌었던 곳이 그런 공간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 조선시대의 사형장들은 주로 서울 신립 안팎의 당고개, 양화, 새남터, 서소문박 등의 이러한 처형장들이 주로 마련이 되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인 이 서소문 밖의 지역이 오늘날의 서대문 역사공원으로 이러한 동학과 천주교 등의 종교 지도자들이 처형된 공간으로 지금도 이렇게 기억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왜 동학의 지도자였던 전봉진이 서울로까지 압송되어 처형되었는지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전해드렸습니다.